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이제 앞으로 교육청에서 내보내는 문서에서는 문해력 교육으로 나갈 터인데 인천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국내외 흐름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이 인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인천교육청 정책에 따라서 한국말로 바꿔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했고요. 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이제 앞으로 교육청에서 내보내는 문서에서는 문해력 교육으로 나갈 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문해력 교육은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연구기간은 좀 짧았지만 저희가 많은 연구진들하고 또 자문단 그리고 지금 교재를 개발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런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인천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중등 학생들한테 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면 정말 현장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근본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인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초중고에 이르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 태도 측면의 폭과 깊이를 설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단순히 어느 학년에 어느 단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 현장에서 연계가 굉장히 부족했죠. 예를 들면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는 초등에서는 실과가 있고요. 중등에서는 정보 교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과와 정보 교과가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중등 현장에서 연계가 잘 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 내용, 수행 기대 같은 것들을 학구급별로 계열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저희가 좀 살렸고요. 이 계열성을 살리다 보니까 뭐가 또 따라오냐면 계속성이라는 부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만들 때 보통 이렇게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용의 폭과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지식과 실천 태도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점점 강화가 되고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역량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통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기본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가르치실 때에 어떤 계열이 있지? 앞에 뭐 배웠으니까 다음에 뭘 배울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또는 이번에 여기까지 가르쳐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기 위해서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기본 원리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통합성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에서 포함된 지식과 실천 태도를 연결하고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제시하고 그게 교육과정의 여러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실제로 인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기본적으로 실과나 정보 교과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교과와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 정보 그리고 실과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친 컴퓨팅 사고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기본적인 소양을 토대로 해서 각 교과에서 융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 고민하시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실 수 있는 것까지 제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여러 모델들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과 내, 교과 간에 상호 관련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한 그런 교육과정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만들어진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대한 내용 체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진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만들어진 이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내용 체계를 선생님들이 보시고 현장에서 사용하실 때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교육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교육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만드는 과정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었고요. 저희가 몇 차례 뭐 델파이도 하고 전문가 세미나도 또는 여러 자문진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장에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첫 발을 떼는 것이고 우리가 스타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내용 체계를 보시고 또 현장에 적용해 보시고 또 혹시라도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계속 이 교육과정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잘 만들어지니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국외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심지어 유럽이나 유네스코 같은 그런 앞서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는 그런 국가나 어떤 단체에서도 그 해에 만든 거를 다음 해에 1.0 버전, 2.0 버전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바라건대 지금 문해력 교육이 저희들이 만들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현장이 계속 변하잖아요. 기술들도 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 2.0, 3.0 이렇게 아이들의 현상과 상황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돼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인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어떤 정의는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아이들이 디지털 사회라는 것들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기술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활용하는,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양교육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실제 이 디지털 소양을 활용하는 그런 현상이나 환경들은 협력적인 의사소통하고 그 다음에 뭔가 협력하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서 그것이 삶 속의 문제를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디지털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저희는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정의를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기본 원리와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한 조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고 동의를 해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아이들의 이런 능력들을 길러줘야 되겠다 또는 역량들을 길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교재를 접하실 때, 교재를 가르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